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절기상 날이 길어진다는 춘분인데 우리의 근심 또한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서울 1일 발생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서울에만 확진자가 300명을 육박했습니다. 계절은 봄으로 향하는데 마음은 엄동설한입니다. 3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로콜센터 연쇄 감염과 해외 방문 후 발병 사례가 잇따르면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계동 도봉면허 시험장의 장암역 인근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위례신도시와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이슈가 있는 송파병에 첫 도전장을 낸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에게 출마 계기와 공약을 들어봅니다. 현역 여성 의원 간의 맞대결로 좁혀진 중랑갑과 현역 의원의 전직 국회의원이 맞서는 중랑을 선거구 상황을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느덧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구로콜센터 같은 집단 감염 지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주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일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7명 늘어난 299명입니다. 예. 다행히 아직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선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10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로콜센터 관련 확진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강서구와 양천구에서 각각 콜센터 직원과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확인된 구로콜센터 관련 서울 확진자는 최소 91명입니다. 한편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인 19일에 확인된 서울시 추가 확진자 12명 중 8명이, 오늘은 17명 중 6명이 해외 여행력이 있었습니다. 예.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을 다녀왔는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8,652명이고 사망자는 94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용산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80대 여성인데요. 어제 전해드린 네 번째 확진자와 동일한 후암동 주민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에서 코로나19 5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A씨는 후암동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입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A씨의 주요 이동 경로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부터 오한 등의 증상이 시작된 A씨는 다음 날 자차를 이용해 영등포구 소재 한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자택에 머물렀던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47분에 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마치고 구급차를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A씨는 현재 중앙대학교 병원에 격리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는 지금까지 대처해온 대로 확진자의 집 주변 방역을 마쳤고 A씨와의 접촉자가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용산구 16개 동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동은 모두 4곳인데 후암동에서만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연달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이 가시화됐습니다. 대체 부지는 의정부시 장암역 인근인데요.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 논의가 8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시는 면허 시험장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봉면허 시험장 대체 부지는 의정부시 장암역 일대입니다. 도봉면허 시험장의 대체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의정부 장암역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서로 의정부와 서울시와 저희 노원구가 3자 협약을 체결하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 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과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소유권을 의정부시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원구와 의정부시 경계에 위치한 장암동 수락 리버시티 1, 2단지는 행정구역을 변경해 노원구로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락 리버시티 1, 2단지가 현재 생활권은 노원인데 주소는 의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수락 리버시티 1, 2단지 주민들을 서울 시민으로 노원 구민으로 편입하는 데도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면허시험장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현재 해당 부지의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들여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쯤 마스터 플랜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입니다. 오늘은 중랑구 선거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랑, 가불 두 선거구 모두 민주당에서는 현역 재선 의원들이 나란히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후보들도 좁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훈 기자. 네. 자, 중랑갑 선거구 먼저 살펴볼 텐데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죠? 네.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재선 의원인 서영교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 강상만 예비후보와의 2인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로써 이번 21대 총선에서 3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 중랑의 딸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고 또 재선 의원으로서의 입법 성과와 지역 현안 해결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항하는 미래통합당 후보는 누구로 좁혀졌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에서도 현역 의원이 나서게 됐습니다. 이 초선 비례대표인 김삼화 의원이 단수 공천을 확정했는데요. 예. 이 안철수계인 김삼화 의원은 지난 2일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했습니다. 지난 16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용 불안과 민생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히는 동시에 또 조국 사태 등으로 번진 특권 의식과 반칙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중랑 갑 선거구는 현역 여성 의원 간의 맞대결로 좁혀졌군요. 네. 네.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 기존 예비 후보들의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존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3명의 예비 후보가 이 공천 신청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박시연 예비 후보와 이 독도 수호연대 최재익 의장, 민병록 예비 후보는 면접 등을 마치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김삼화 의원 단수 공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민병록 예비 후보는 현역 의원 돌려막기 공천이라며 이 공천의 부당함과 불공정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동시에 경선을 요구하며 당의 재심 요청서도 제출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공천 잡음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중랑 을 선거구 살펴볼 텐데 이곳에도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이 나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현역 재선 의원이 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 박홍근 의원 역시 이번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원내 부대표와 을지로 위원장 등을 맡아오며 이 당내 입지를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이 일 잘하는 젊은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워 민심 다지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이곳 역시 미래통합당에서는 서력을 다짐하고 있는데 네. 이 박홍근 의원에 맞서는 상대 후보는 누구로 좁혀졌습니까? 네,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2인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이 윤상일 전 국회의원과 김재원 현 국회의원의 전현직 의원 간 대결이었는데요. 네. 이 경선에서 윤상일 예비후보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윤상일 예비후보는 한나라당으로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인데요. 이 경선에서 50.8%를 얻어 49.2%를 얻은 김재원 예비후보를 제쳤습니다. 네, 중랑 갑을 선거구 모두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들 누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중랑갑 선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정의당에선 김지수 예비후보가, 민중당에선 성치화 예비후보가 나서고 있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박명수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이성복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한편 중랑을 선거구에선 민중당의 이소영 예비후보가,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신황우 예비후보가 나서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국복지당의 민정기 예비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민주당 두 현역 의원이 자리를 지킬지 아니면 야당이 수성을 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자,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 중랑구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위례신도시와 성동구치소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송파병. 이곳에는 3선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번에 첫 도전장을 낸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로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남인순 후보에 이어 오늘은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송파병 하면 이 보수와 진보가 비교적 중립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송파병에 출마하신 계기와 각오 먼저 전해주실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 큰일 났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정치 갈등, 경제 실정, 안보 무능, 외교 망신, 사회 분열,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선이라는 것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전국적 선거를 통해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선거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현명한 우리 송파구의 주민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심판을 대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또 하나 송파는 구청장부터 시의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구의회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배를 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송파가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아졌습니까?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송파의 대표 선수를 바꿔야 합니다. 송파의 국회의원 바꿔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지역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이 질문은 남인순 후보에게도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최근에 위례신사선의 역신설 요구와 관련해서 강남구와 지역 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위례신사선의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은 위례 주민들의 염원이고요. 또 송파병 주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 어렵사리 2018년에 민자 적격 심사를 통과했고, 금년에 협상 우선 대상자까지 선정한 마당에 또다시 추가역을 논의하면서 이 계획이 차질을 빚고 사업의 시작이 미뤄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역 논란으로 시일이 끌어질 경우에는 또 사업비 전체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민자 적격 재심의를 또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의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 저는 위례 주민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송파의 교통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이미 확정된 위례 신사선은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송파병의 통합당의 깃발을 꽂기 위한 전략도 있으실 텐데, 송파병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지역 대표 공약으로 어떤 걸 내세우셨습니까? 송파병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교통과 주차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 문화 문제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지 공영 차고지의 이전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서울시 측에서는 이 장지 공영 차고지의 여러 가지 매연 문제나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위례 주민들의 대다수 필요성과 염원은 이 장지 공영 주차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위례 시민들 그리고 송파병 주민들의 친화적인 생활 복합적인 체육, 문화, 헬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장지 공영 차고지의 전격적인 이전과 그 부지에 송파병 주민 친화형인 복합 문화 시설들을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후보님의 출마의 변과 공약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송파 구민과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송파는 서초 강남과 함께 강남 3구로 불립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송파는 명실상부한 강남권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송파 중에서도 송파 병지역은 교육, 교통, 주거, 환경, 문화, 복지 다양한 면에서 인프라가 부족하고 환경 자체가 열악합니다. 지금 송파는 대통령과 시장에 의해서 구청장과 국회의원까지 사실은 민주당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가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송파의 대표 선수를 교체해서 송파를 바꾸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나라가 바뀌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참다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송파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병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송파병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파병 미래통합당 김근식 예비후보 연결해봤습니다. 중구 성동갑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결과 진수희 예비후보가 승리하며 본선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맞붙게 됐는데요. 현역 의원과 재선 경험이 있는 후보와의 맞대결인 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이달 19일 미래통합당이 중구 성동갑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승자는 진수희 예비후보였습니다. 진수희 예비후보는 비례대표 출신 강효상 의원과의 2인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 4점을 합한 63.4점을 얻어 승리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36.6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에서 탈락한 강효상 의원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미 경선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경선이 지역 조직이 있는 특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수희 예비후보를 저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선 결과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큰 상태. 한편 진수희 예비후보는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번이 3선 도전입니다. 맞상대는 재선의 홍익표 의원입니다. 홍익표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 걸린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신 출마해 새누리당 김동성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고 20대 총선 역시 김동성 후보에 승리하며 재선했습니다. 홍 의원은 탄탄한 지역 조직을 바탕으로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상대가 관록의 진수희 예비후보로 결정되면서 이번 총선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네, 4.15 총선이 꼭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각 당 공천 자본 탓에 후보자 공약을 검증해 볼 시간도 빠듯하시죠. 유권자 판단을 돕기 위해 노원갑 각 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짚어봅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주자는 고용진 현 의원이 나섭니다. 고용진 예비후보는 참여정부 행정관을 지냈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고용진 후보는 지난 4년간 주요 의정활동으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연내 착공과 GTX C노선 광운대역 정차 등을 꼽았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이 돼서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 짓고 신규 사업도 추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의 신선함도 필요하지만 집권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이 돼서 하던 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일 시작하고 많은 성과를 내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는 이노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노근 예비후보는 민선 4기 노원구청장과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노근 후보는 KTX 의정부 연장사업 원안 추진이 주요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후보 사무실에서 확인한 결과 사업은 지지부진하다며 국회 입성 시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재검토를 하겠다. 근데 지금 설계는 없는 것으로 계속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요. 국회에 들어간다면 KTX 정상화하려고 그래요. 기술적인 방법부터 강구해서 정상화해서 의정부까지 보내려고 그래요. 민중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나영 예비후보는 지난 1월부터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선되면 국민 소환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 일 좀 해라. 국민 소환제도나 국민 발안제 같은 민중당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을 발안하는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갑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임시 휴가 나고 있는 구립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최소 대면 예약 대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전면 휴관에 들어간 강남 구립도서관은 정식 개관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예약 대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구립도서관 회원 카드를 발급받은 정회원으로 공공도서관 10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도서를 1인당 5권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코로나19로 연기된 임시회를 오는 23일부터 4일 동안 축소 진행합니다. 의회는 당초 지난 12일부터 8일 동안 의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엽니다.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대한적십자봉사회, 강남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 안건을 심사 의결합니다. 임시회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일반인의 방청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성북구의회가 지난 10일부터 7일 동안 열린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건과 서울도심관광협의회 규약안 등 모두 12개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한편 의회 사무국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대비해 건물 전체에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방문객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진표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일주일 후인 후보 등록을 마감해봐야 알겠지만 이번 주말부터는 더욱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일 주요 후보를 연결해서 공약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